돈 되는 실전 투자 2부 우리 첫 번째 구독자 사연입니다. 돈 되는 재개발 투자,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자, 역세권 개발이 유망하다고. 자, 역세권 개발 지금 청량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 중에 역세권 도시정비형 개발 사업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네, 그 지역 보신 것 같아요. 자, 청량역 근처에 재개발을 준비 중인 곳들 중에 2억대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면, 자, 그 지역 중에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역세권 도시정비형 개발 사업 중에 소액 투자로 투자할 만한 구역을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자, 요거와 관련된 부분 답 저희 SG주연 전문가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역 재개발 문의 주신 우리 구독자 사연 고민 상담 해결해 보겠습니다. 청량리 재개발, 우리 청량개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청량개벽이라고. 강북의 강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청량개벽, 그만큼 천지가 개벽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청량리는 예전부터 588, 집창촌들, 위해시설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예전부터 교통은 극강의 호재를 갖고 있었죠. 그 많은 교통의 호재에다가 덧붙여서 이제 개발 예정 노선까지 합친다면 청량리는 14개, 실제로 14개의 노선을 확보한 철도 교통의 메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청량리가 이렇게 교통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죠. 자, 주거와 일자리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청량리 재개발 통해서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된 거죠. 청량리 재개발은요, 청량리 북부 재개발과 남부 재개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미 북부 재개발은 상당 부분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걸로는요, 롯데캐슬 스카이엘 65,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무려 65층 스카이라인을 확보하고 있는 아파트예요. 재개발로 탄생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남부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주목해 봐야 될 지역들, 바로 청량역 남부에서 맞닥뜨리는 곳입니다. 여기를 우리는 화이트존이라고 부릅니다. 화이트존이란 최근 서울시에서 공간혁신구역을 지정을 했죠. 자, 대부분의 재개발을 지정을 할 때는요, 용도, 용적률, 건폐율, 용도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 제한이 많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화이트존은 주거, 상업, 문화, 융복합시설 개발을 통해서 고밀도로 개발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이 화이트존에는 상당히 일자리와 문화가 복합된 시설들이 고밀도로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화이트존 앞에 위치한 재개발 구역은 더욱 메리트가 있겠죠? 자, 이런 구역은 대략 우리가 전농 14구역이라고 부르고요. 아파트 옆에 있는 이 구역은 전농 8구역이라고도 합니다. 두 구역 모두 다 예전부터 반대가 많이 극심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주민의 개발 참여 의지들이 많이 높아졌죠. 왜? 주변에 재개발로 인해서 새로운 아파트들 들어오는 부분들을 많이 지켜봤으니까요. 자, 그런 경우에서 봤을 때 지금 8구역은 이미 조합 설립 인가가 났어요. 자, 그렇다면 아직 초기 개발 단계이면서 소액대로 투자 가능한 지역 어디가 있을까요? 자, 14구역은 1구역, 또 2구역, 또 3구역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나누어져 있고요. 특히 14-2구역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에서 최근 역세권 도시정비형 개발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제 주민 동의서를 거두면서 차근차근 초기 단계의 스텝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역세권 도시정비형 개발 사업으로 14-2구역이 지정이 된다면 14-2구역 같은 경우에 2억대의 소액 투자금으로 초기 재개발 단계에서 참여가 가능하면서도 실제로 재개발이 다 완성이 되면서 추진 단계에서는 용적률 최대 500%까지 가능하고요. 높이도 45층 높이까지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재개발 투자 시에 어떤 점 체크해 봐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죠? 첫 번째, 대표 아파트 시세를 봐야 됩니다. 대표 아파트 시세를 보는 이유는 현재 지금 청량리 같은 경우는 청량리 주변은 시세 회복이 많이 됐어요. 지금 국민평형 같은 경우에 대략 16억에서 18억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렇다면 대표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사업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변에 재개발들이 이렇게
많은 부분들로 탈바꿈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반증하듯이 동조 현상을 통한 주민 동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 동의율. 자, 세 번째는 조건 그리고 노후도들을 봐야 되겠죠. 어떤 조건이죠? 자, 조건은 지금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자, 다가구, 근생, 도로 이런 부분들을 매수하시면서 실제로 아파트 입주권을 못 받게 되는 경우들,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 꼭 권유 추천드리고요. 저희 SG주연에서 그렇게 궁금하신 부분들 추가로 상세한 상담과 시원한 해답 함께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되는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구독자 사연을 기반으로 한 실전 투자 상담 두 번째 시간에 두 번째 구독자 사연입니다. 알뜰살뜰 내 집 마련. 자, 사연을 좀 볼게요. 자, 잠실 지역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계시는 신혼부부시네요. 자, 내년 봄에 아가도 태어나고 신랑이랑 의논해서 아파트로 옮겨보시려고 한다고 하세요. 자, 첫 번째. 자,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쵸? 예, 9억 이하의 아파트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잠실과 강남으로 접근하기 좋은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고 있다고 하시네요. 자, 구리역 부근 아파트를 보고 있어요. 자, 최근 8호선 개통했죠? 8호선 개통을 했으니 지금 구리역 부근에 신축 아파트 체크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랑은 무리하지 말고 아파트 조금 있다고 사자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소득 수준으로 해당 지역 아파트 사도 되는 건지 확신이 안 서고 망설이게 되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밑에 댓글로 어느 정도 소득이신지를 살짝 저희가 체크를 해봤더니 소득 수준이 두 분 수입이 합쳐서 대략 1년에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1년 두 분 합산 연수입으로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좋을지 오늘 그 답 SG주연에서 가볍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되는 아파트 말씀드렸죠. 자, 신생아 특례대출은 일단 9억 이하 아파트들이 적용이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되어서 더 많은 지금 신생아 또 지금 육아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희망을 좀 가져보면서 자, 이렇게 9억 이하 단지들 체크를 해보는 부분들도 이미 구독자분 체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뒤에 구리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최근 8호선이 개통이 됐잖아요. 잠실까지 20분 정도에 도달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고 잠실과 강남의 접근성과 그 뒤에는 우리 실제로 이 편한 세상 인창 어반포레라든지 이제 26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같은 단지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조건들 강남 잠실과의 접근성 그리고 신축 그리고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등을 받는 단지들을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두 번째 구독자분의 고민이 담겨 있었던 부분들이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소득 수준에 대해서 정말 아파트 어디 정도까지 구매하면 맞을까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실은 우리 강남, 반포 이런데 40억대, 30억대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아파트들이 우린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정말 과연 그렇게 많이 비싼 걸까요? 자, 우리 실제로 PIR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자, PIR이라는 지수는요. Price Income Rate 전체 주택 가격에 비해서 소득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즉, 내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아파트 또는 주택을 얼만큼 동안 돈을 모으면 살 수 있는지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서울의 주택 부분에 대한 PIR은 어느 정도 나와 있을까요? 서울의 주택 부분에 대한 PIR은 대략 10.5 정도. 7월에 통계가 발표된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입니다. 물론 이거는 주택, 빌라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아파트로 따지자면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PIR 지수가 26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자, 26이 넘는다는 건 26년을 쓰지 않고 모아야 특정 지역에 좋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처럼 많이 계세요. 자, 맞벌이 합쳐서 9천만 원인 경우도 있고 합쳐서 1억이 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PIR 지수를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 보통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내 집 마련에 좀 적극적이다라고 된다면 소득 대비하여 매입, 매수 가능한 주택, 자,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한 가정의 소득 대비해서 대략 8배에서 10배 정도의 값어치에 달하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실제로 보통 1년 소득이 1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략 5억 정도 되는 주택을 매수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좋은 주택 아파트들은요, 좋은 입지에 조금 더 가격이 비싼 아파트들이 사실은 더 많이 오르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모은 뒤에 집을 사야 된다라는 부분 말고 집을 사야 돈이 모이는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이 확신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의견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보통 반포, 강남, 서초, 서울에 있는 인기 상급지에 있는 기본 아파트들, 요즘 많이들 비싸기도 하지만 30억대 아파트도 있고요. 또 40억대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 아파트들이 많이 비싼 걸까? 물론 당연히 비싸죠. 예, 비싸지만 단지별로 상위 차이도 크고요. 네, 가격의 폭도 조금 뷰가 나오는 단지, 나오지 않는 단지들이 가격들이 제법 차이가 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실제로 우리는 현재 맞벌이 부분들이 많아요. 즉 두 분 합쳐서 또는 한 가정에서 버는 소득 자체가 실제로 1억 이내인 경우도 있고 이보다 더 초과해서 버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즉 30억의 아파트를 마련할 때 부부 합산 또 가족 소득 합산이 1년에 대략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되는 가정인 경우에 이런 아파트들을 도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변을 돌아보았었을 때 현재 대기업의 평균 연봉, 즉 신입사원 연봉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전문직들의 평균 연봉들을 고려해 보았었을 때, 자, 가정의 합산 소득의 대략 8배에서 10배 정도를 고려를 한다면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인기 주거 선호 지역에 30억, 40억, 20억 후반대부터 형성되는 이런 아파트 가격들이 어느 정도 피지빌리티 도달 가능한 개연성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구독자분들 고민 중에 지금 내 집 마련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돈을 모은 뒤에 집을 사는 재테크 방법이 아닌 집을 사야 돈이 모이는 재테크 방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좋은 말씀 드리고요. 실제로 아파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 부분들이 어떤 쪽이 더 미래 가치가 있고 투자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늘 많으세요. 자, 저희 SG주연 전문가 그룹은 해당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내되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